네, 김법성입니다. 정기반 마지막 수업에 했던 글쓰기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 문제네요. 시립대 문제가 좀 까다롭죠.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교연이는 지금 핵심을 잘 잡아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쓰면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시립대는 어떤 1번을 잘 푸는 게 아주 중요하다. 첫째, 1번을 잘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글쓰기 시켜보면 1번 제대로 못 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을 어찌됐건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번에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과 1, 3번이 이렇게 따로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고 2번을 먼저 풀지 1, 3번을 먼저 풀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자신의 견해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입장을 꼼꼼하게 입증한다. 3번에 자신의 견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고, 자신의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면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현실의 어떤 예시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쓰시면 됩니다. 자신의 견해를 쓸 때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얼마나 자기의 논의를 끝까지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 힘이 있는 걸 보여주려면 3번에서 하나의 쟁점을 딱 잡고 쫙 물고 늘어지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3번에서 잘 쓰면 여기서 지금 수용과 배제를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배제될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리아 난민처럼 나 또한 어떤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라든지 아니면 함께 공존해야 될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면 결국 만약에 내가 배제되면 나도 죽으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겠다. 자, 그러면 1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하라. 그래서 요약이 되어 있네요. 그죠? 주된 관점이 가와 다른 재심은 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그래서 250자 쓰라고 했으니까 250, 200, 200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가는 직관에 따른 통찰을 통해 확실한 것은 수용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배제하는 태도를 취한다. 오케이. 1번은 가의 핵심을 정확히 서술했네요. 그죠? 이게 못 찾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제와 수용, 혹은 포용과 수용, 배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 쓰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전지전능한 신이 계시라 할지라도 확실한 지식보다 명증적일 수 없으며, 그렇게 추상적인 것, 즉, 확실하지 않은 것, 확실한 진리로 환원될 수 없다. 확실한 지식을 수용하는 것과 참 거짓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보다 더 선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를 도래한다. 이 문장만 조금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어떤 것은 수용하고 확실하지 않은 걸 배제하는 것. 설령 어떤 신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뭔가 보여질지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추상적이고 뭔가 명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취하고 있네요. 그죠? 확실한 것을 수용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나다다. 이것도 정확히 선택했습니다. 즉, 나다의 핵심도 정확히 서술함. 자, 그래서 표준어 정립 과정에 있어서 특정 계층만을 수용한 표준어는 그 사회 전체의 특성을 아우를 수 없기에 모든 계층을 수용하여 표준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잘 썼고요. 다 또한 가의 입장과 상이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 하여 이를 배척하지 않고 당당히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진정한 선이다. 그래서 다는 한번 보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 제시문은 동양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동양 철학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성에는 리와 기가 있다. 이것들이 서로 어때요? 상호 교류하면서 어때요? 하나를 이루죠. 따라서 이걸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성이라는 측면에서, 도라는 측면에서 어떤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맥락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다는 너무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 어떤 고전이라든지 시, 소설과 같은 상징적인 텍스트가 나올 때는 도, 성, 기,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충분히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알겠죠? 자, 그래서 상징적인 텍스트를 좀 충분히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 다는 너무 짧게 쓴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래서 요건 점수를 주면 총평을 해볼게요. 총평. 점수를 주면 A-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를 이렇게 쓴 거는 독해가 정확히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쓴 것 같은데, 독해가 정확히 되지 않더라도 앞에서 찾은, 그죠? 독해가 정확히 되지 않더라도 앞에서 찾은 수용, 배제, 그죠? 수용하고 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하자.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떤 성의 논리다, 도의 논리다. 성과 악을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배제의 논리로서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조금 서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 의도는 잘 이해했다. 논제의 의도, 맥락은 잘 파악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 그죠? 다에 대한 독해가 가장 아쉽다. 알겠죠? 다만 정확히 했으면 감점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를 조금 분명하게 독해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그죠? 요 학교 측 해설 제가 나눠준 것 같은데, 학교 측 해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측 해설을 보면, 학교 측 해설을 보면, 다는 어때요? 다는 상대방의 견해에 귀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세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옳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자신이 생각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배제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랑은 서로 배치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선과 내가 보는 악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남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어떤 성, 리, 기가 같으며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어긋날 수 있는 것은 성의 논설로 하나의 이론을 고집하여 다른 이론을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국 성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른 것이 크게 다른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 도, 여기에 따르면 서로 대립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맥락 흐름에서 보면 같은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수용하고 포용하는 어떤 논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의 이런 어떤 특히 동양 고전이 나올 때 이런 낯선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한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의 논리는 포용의 논리다, 수용의 논리다, 도의 논리는 수용의 논리다,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동양 고전이나 시, 소설에 들어있을 때는 낯선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그림 1과 그림 2를 근거로 마리엘리토의 유입이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추론하라. 단 그러한 추론에 필요한 가정들을 반드시 포함하라.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단, 요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죠? 가정들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돼요. 자, 마리엘리토 유입 여부가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서 마이애미와 타 지역 간의 마리엘리토 유입 외에 다른 경제적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자, 이 앞부분에서 가정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과학이나든지 이런 탐구 시간에 배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인 통제죠. 즉, 어떤 변수가 되는 요인 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유의미한 것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면 어떤 노동의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 수요, 그죠? 공급,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급의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거죠. 즉 마리엘리토, 즉 노동자의 공급이 마리엘리토 유입으로 증가되는 것이 실질적인 실업에, 흑인 노동자들의 실업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 이걸 따지는 거니까, 어떤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 경제 상황, 경제가 무지 안 좋아진다거나, 예를 들어 수요가 많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즉 경제 상황이나 수요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훨씬 더 눈에 띄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림 1의 마이애미 흑인 실업률을 보면 마리엘리토의 유입이 있기 전인 1979년과 이들의 유입을 겪은 후인 1981년 사이에 흑인 실업률이 2% 미만 증가했다. 반면 그림 2의 애틀랜타,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흑인 실업률은 마리엘리토 유입 전후 약 2%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마리엘리토 유입으로 인해 마이애미의 흑인 실업률이 타 지역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마이애미의 타 지역 흑인 실업률은 각각 2% 미만, 2% 이상이라는 경미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마리엘리토의 유입은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자,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요것이 동일하다면, 그죠? 이런 가정을 여기서 쓰는, 동일했다면 마리엘리토의 어떤 유입이 흑인들의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총평을 하면요. 오늘 A입니다. 감점이 없네요. 핵심을 분명하게 서술함. 자, 그리고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더 좋음. 자, 그래서 2번 문제에 대한 감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썼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한테 살짝 질문했었죠. 제가 힌트를 조금 줘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쓰면 이건 무조건 통과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나타난 A씨의 태도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자, 그래서 실입대 3번 문제가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자신과 같은 건 지지하고 반대쪽 입장은 어떤 외면하는. 그러면 요거는 지지하는 자신의 어떤 논거와 반대되는 입장은 먼저 쓰고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은, 글의 구성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나의 입장은 무엇이다. 반대쪽은 이런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한계가 있다. 나의 의견을 지지하는 측면은 어떤 점이 타당하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 분명히 밝히고요. 반대쪽은 어떤 점이 뭔가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가 많아. 따라서 내 입장이 가장 타당해. 뭐 이런 형태로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아예 구성을 미리 좀 잡아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글을 쓰기가 좀 편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좀 잘 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 썼는지 보겠습니다. A씨의 태도에 찬성한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무심한 태도일 수 있다. 자,
자, 이렇게 A씨의 입장에 어떤 반대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제시했음. 자, 어떻게 제시했어요? 핵심되는 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한다. 외면하기 때문에 문제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가 따져볼 수 있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각국의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의 문제인지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하게 써야죠. 우리가 모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건 아니잖아. 고려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보다 시리아 난민들을 더 돕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 시리아 난민들이 처한 어떤 어려움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주 잘했고요. 이 두 가지 기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글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쫙 써야 돼요. 내가 하나의 쟁점을 잡았으면 그 쟁점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딱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그것이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것은 수용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배제하는 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다. 시리아 난민의 수용은 자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다. 시리아 난민의 수용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그저 난민을 수용하기 전에 추상적인 근거이기에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배제하는 가의 입장에서 보면 난민 수용을 반대해야 한다. 시리아 난민의 어떤 수용이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애매하기 때문에 뭔가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괜찮습니다. 뭔가 큰 무리는 없네요. 그럼 앞에 어떤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리아 난민들이 가져올 어떤 이익이 크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물론 표준어 정립 과정에서 모든 계층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나의 입장과 자신과 남을 구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다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 나는 올바른 사회를 구현함에 있어서 그들이 난민 계층이라고 해서 이들을 배척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다. 난민 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공존할 때 비로소 올바른 사회가 도래한다. 다 또한 자신과 남을 구분짓지 않는 것처럼 난민 또한 자신과 다르다고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난민으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진정한 선이라 한다. 하지만 나와 다처럼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토대로 한 빈곤 문화의 전념성이 높다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이다. 빈곤 문화는 타 문화보다 전념성이 높기에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헝가리 내 빈곤 문화가 전파되는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리아 난민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한 뒤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앞에서는 난민을 이렇게 수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라고 했는데 뒤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선택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라에 따르면 대부분의 빈곤은 이식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 문화의 재생산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하게 자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때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난민 수용의 방법이다. 자, 어때요? 글이 앞에서 말과 뒤에서 말이 조금 다르네요. 그죠? 일단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죠? 일관성이 떨어진다. 자,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반대한다라고 할 때 이 제시문들을 활용할 때요, 가랑요, 라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쓰는 게 좋아요. 가는 뭔가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확실한 이익이 안 될 때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오히려 시리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국에서 오히려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또한
이 혼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즉 가와 라의 어떤 연결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난민들의 어떤 문제들이 헝가리 전체에 크게 확대되어서 사회 혼란을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의 나처럼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는 반박 재반박,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대신에 이런 걸 쓸 때는요, 이 앞부분을 좀, 즉 가와 라를 언급할 때는 짧게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자국에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헝가리 같은,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 헝가리도 거의 난민 집시들이 설립한, 집시들이 모인 나라죠. 정말 난민들과 같은 헝가리가 유럽에서 어떤 나라예요? 빈국이죠, 빈국.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자국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도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즉 시리아에서 학살을 당할, 죽음에 처한 상황들을 이렇게 돕지 않는 건 우리 또한 위험에 처할 때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리아 난민을 도와야 된다.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때요? 지금 규현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부분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해설해서 어떤 정착 지원금을 준다거나, 정착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그죠? 자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어떤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는 태도로서 어떤 수용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 수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글 전체 일관성이 조금 부족한 게 조금 아쉽네요. 그죠? 총평. 일단 요거는 빗불을 주겠습니다. 교현이는 지금 글을 전체를 써나가는 능력, 글을 서술해가는 능력이 떨어지진 않는다. 요거는 제가 교현이 글을 봐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일단 글 자체의 완결성, 깔끔하면 좋습니다. 시간에 좀 쫓겨서 급하게 쓴 것 같은데요. 시립대에 3번 문제를 쓸 때는 글을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구성을 한 2가지 정도로 잡아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놓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나의 주장은 이렇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잡아놓거나, 알겠죠? 그래서 글의 구성을 조금 잡아놓고 거기에 딱 형식적으로 끼워 맞춰서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글을 서술해 가는 능력은 좋은데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조금 핵심되는 어떤 기준을 끝까지 밀고 가자. 알겠죠? 자, 핵심되는 기준 뭐죠? 자국의 이익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요걸 잡았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자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부당한 태도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될 거야.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교현이는 기본적인 글 쓰는 능력은 좋으니까요. 주제,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글을 쓰다가 잘 안 써지면 항상 글을 쓰다가 잘 안 써지면 논제가 제시문이 아니라 논제를 보면서 논제에 명확히 답한다는 생각을 하자. 알겠죠?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글은 잘 쓰니까요. 이때까지 쓴 글들 한번 점검하면서 글을 정리정돈하면 교현이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 뭔가 조금 안 써본 대학들은 반드시 교연을 조금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안 써본 글들은 좀 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습을 반드시 조금 꼼꼼히 하셔서 내가 약한 부분들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규반 마지막 쓴 글은 이렇게 이제 첨삭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까지 조금 자신감 가지고 규칙적으로 조금 복습을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